자, 한번 봅시다. 함수를 공부하기 전에 간단하게 코드 하나 만들어 보고 이야기합시다. 자, 주어진 문제가 수를 입력받아서 1부터 입력받은 값까지 합 첫 번째 거 구하고, 또 수를 입력받아서 1부터 마찬가지 입력받은 값까지 두 번째 합을 구하고, 이 두 개의 합을 합쳐서 세 번째 합을 만들고 1부터 그 합까지의 결과를 출력해 달라. 요걸 만들어 보자라고 했습니다. 함수 없이 이걸 구현하려고 했을 때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. 첫 번째 수를 입력받고 지금 2라고 입력했죠. 그럼 1부터 2까지의 합이니까 요거 더하면 3이죠. 그래서 3 나왔고요. 3을 입력했어요. 두 번째. 그러면 1, 2, 3이니까 6이죠. 잘 나왔습니다. 요거 두 개를 더하면 9네요. 그러면 1부터 9까지의 합이니까 우리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게 1부터 10 더하면 55죠? 그래서 마지막에 10을 안 더했으니까 결과 45. 잘 나와요. 자, 이걸 만들 때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요거. 수를 입력받아요. 입력받아서 합을 구하기 위한 변수를 만들고 포문을 이용해서 입력받은 값까지 1부터 입력받은 값까지니까 플러스 1을 한 거고요. 그래서 누적을 해줍니다. 첫 번째 합, 요게 1번을 구한 거죠. 마찬가지로 두 번째 숫자를 입력받아서 2번을 구한 거예요. 뭐 다 이해되시겠죠? 그리고 나서 그 1번과 2번을 합해서 3을 만든 거예요. 그래서 세 번째 합, 1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를 더해서 결과 출력해 줬습니다. 자, 문제는 없어요. 주어진 문제에 맞춰서 잘 만들어 줬습니다. 결과도 잘 나오고요. 자, 근데 이걸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?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건 함수거든요. 함수가 왜 필요한지만 알고 가면 돼요. 함수는 영어로 func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. 함수. 자, 요거를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냥 기능입니다. 어떤 기능을 말하는 건데, 지금 코드를 보니까 처음 코딩을 해보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보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결과를 얻으셨을 텐데, 그리고 나서 오, 좋았어. 내 생각대로 문제를 잘 해결했어. 라고 끝내실 수도 있을 겁니다. 근데 이걸 작성하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, 첫 번째 수를 입력받아서 합을 구했는데, 열심히 작성을 했는데, 두 번째 수를 입력받아서 또 작성을 해요. 자, 여기서 요런 식의 코드, 요런 식의 코드, 요런 식의 코드. 지금 똑같은 형태의 코드 아닙니까? 맞죠? 형태가 똑같아요. 이게 지금은 몇 번 반복을 안 했지만 더 여러 번, 더 자주 1부터 어떤 수까지의 합을 구하는 코드가 내 프로그램에서 자주 나오게 된다면 이거 일일이 계속 적어야 되겠죠? 자, 그리고 만약에요,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처럼 잘 만들어 줬는데 갑자기 합이 아니라 요구사항이 바뀌어요. 곱으로 바꿔달래. 이거 다 곱으로 바꿔달래요. 자,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첫 번째 가서 코드 수정해주고, 두 번째 가서 또 코드 수정해주고, 또 가서 코드 수정해주고 이래야 됩니다. 이 동일한 기능을 작성했던 모든 코드 부분에 다 가서 다 수정해줘야 되겠죠. 또는 1부터가 아니라 2부터 해주세요. 이렇게 문제가 바뀌었다면 또 가서 일일이 시작값을 2로 시작해야 된다, 2로 시작해야 된다, 2로 시작해야 된다,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.
여기에서 여러분은 불편함을 느끼셔야 되고요. 코딩할 때 효율이고 뭐 코드 라인 수고 이런 거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중복적으로 작성되는 코드를 지양하시는 거예요. 왜냐?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동일한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 번 작성을 했다면 혹시 수정이 필요할 때 그거 일일이 다 수정하러 가야 되거든요. 이것 때문에 함수가 필요합니다. 그러면 지금 이 코드를 함수를 적용한 형태로 바꾸면 어떻게 될 건지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. 자, 원래 문제에서 1부터 입력받은 값까지의 합, 1부터 입력받은 값까지의 합, 1부터 3까지의 합, 이거 전부 입력받은 값이나 3이나 전부 다 어떤 수라고 할 수 있죠. 1부터 어떤 수까지의 합, 이 동작이 똑같단 말이에요. 그래서 함수를 하나 정의해 봤습니다. n이라고 하는 인자를 받아서 리절트를 구할 거예요. 반복해서요. 1부터 시작해서 인자보다 하나 많을 때까지 총합을 누적해서 결과를 반환하겠다라고 기능을 하나 만들어 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수를 입력받고 이런 작업 nSum에다가 n1을 전달해 주면 결과를 돌려줄 거고요. 마찬가지 nSum에다가 두 번째 숫자를 전달해 주면 또 결과를 돌려줄 거고요. 세 번째도 마찬가지 nSum에다가 n3를 주면 결과를 돌려줄 거예요. 자, 이 부분들이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. 여기, 여기, 여기. 지금까지 여러분이 함수를 호출해 봤던 건 두 가지였겠네요. 기본적으로 print라는 함수 호출, 그 다음에 input이라는 함수 호출. 그 외에도 int도 함수고요. 뭐 리스트를 써보신 분들은 리스트도 함수고요. 어떤 이름이 써져 있고 괄호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전부 다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하셨던 거예요. 저도 지금 nSum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. 이러면 결과는 동일합니다. 자, 이게 어떻게 동작했느냐? 이렇게 정의해둔 함수가 이렇게 출력을 넣어봤어요. 다시 실행해서 자, 보이시나요? 첫 번째 수를 입력받았을 때 nSum을 호출하고 있어요. 그때 n1 값을 주죠. 그래서 입력받은 값이 그 n에 들어가서 호출이 됐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동작을 하고 결과 3이라는 값이 리턴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결과 sum1에는 3이 들어있는 거고요. 두 번째 숫자를 입력받았을 때에도 nSum이 또 호출이 됐다라고 나오죠. 그때는 입력받은 3을 전달을 했고 그래서 똑같이 동작한 후에 결과 리턴 6. 그러니까 결과가 sum2는 6이라고 나오는 거고 3이랑 6을 더했으니까 9잖아요. 세 번째 호출은 그 합을 전달해서 호출이 됐고 그래서 또 동작하고 결과 45라는 것이 리턴이 됐다. 그래서 sum3에는 45가 나오게 됩니다. 자, 앞에서 봤던 예제와 지금 함수를 적용한 예제의 차이점을 느끼실 수 있을까요? 자, 함수는 기능을 미리 정의해두고 필요한 시점에 호출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. 이렇게 하면 중복된 코드의 작성을 방지할 수 있어서 훨씬 효율적이고요. 만약에 기능이 수정돼야 된다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이 아니라 곱을 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호출되는 부분들은 신경 쓸 필요 없이 핵심 기능 여기만 바꿔주면 이상해지네요. 왜 이상해져요? 곱하기 잘 했어요. 0으로 시작해서 그래요. 이건 지금 수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만 어쨌든 바꿔주면 되죠. 그러면 곱하기의 결과로 잘 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저는 한 번 수정했는데 얘를 호출하는 모든 곳에서 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죠. 아까처럼 여러 번 수정하러 가는 게 아니라.
만약에 1부터가 아니라 2부터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거 하나만 바꾸면 되겠죠 또. 함수는 1에서 사용하는 겁니다.